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역시 기초정보관리 쪽입니다. 자, K랩 메뉴 중에서 기초정보관리하고 정기분재무제표가 설명이 끝났고, 자, 이제 우리 이제 전산에게 하는 실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표 입력 이 부분입니다. 일반 전표가 있고 메인 매출 전표가 있는데 회계 2급할 때는 일반 전표만 있지요. 2급하고 오신 분들은 전표 입력하는 건 강의 교재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제껴도 됩니다. 2급 들으신 분은 그냥 쭉 제끼세요. 그 대신 메인 매출 전표는 2급에 없던 거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되고, 또 1급에서 지금 처음 듣는다. 나 2급 안 했다. 그런 분들은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계속 듣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에 이거 자주 쓰는 이런 코드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째려보시고, 그리고 맘만 먹으면 10분이면 외운댔잖아요. 색깔 칠해드린 거 위주로 해서 101, 102, 103, 108, 110, 251, 252, 253, 254 웬만하면 외우시고요. 그리고 800번 때부터 비용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1번이 급여예요.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날, 월급 주는 날, 그죠? 800번 때 1번부터 811, 813 이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쓸 거다. 그리고 1급부터는 제조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부, 이제 비용 지출했을 때 공장 건지 본사 건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번 대와 800번 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가볼까요? 자, 그리고 적어도 회계생기초 분계까지는 하고 오셔야 돼요. 분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수기 시대에는 손으로 썼다. 면 우리는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될 전표 입력. 이때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없는 거.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회계 이제 부가가치세를 하나도 안 배웠으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괜히 했네. 부가가치세와 관련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관련 없는 거래, 부가가치와 관련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 줍니다. 그래서 회계 2급은 부가세를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랑 관련이 없는 거래를 일반 전표에 적어주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어느 정도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전산 회계니까 이 일반 전표 쪽에 문제가 조금 더 나오고요. 그리고 부가세랑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거의 반반인데 그 중에 이게 어쨌든 더 많이 나와요. 전표 입력 문제가 회계 1급부터는 40 몇 점이지? 70점 중에 40점 이상이에요. 42점? 기본이 전표 입력하는 거 11개, 수정하는 거 2개, 13개 정도니까 그것만 해도 39점. 그리고 전표 입력, 결산 문제에서 전표 입력이 한두 개 또 나오면 40점이 넘어요. 70점 중에 40점 이상이 다 전표 입력입니다.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이때 전표 입력 방법을 회계 2급 하신 분들은 일반 전표는 입력하는 방법 새로운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자, 1급에서는 부가세랑 관련된 거래를 잠시 후에 일단 이거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 전표부터 설명을 쫙 드리고, 대신 2급 들은 사람은 건너뛰세요. 메인 매출 전표로 바로 점프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본서에 보면, 기본서에 이제 전표 입력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 기본적인 전표 입력 방법만 설명을 해놨고,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일반 전표 100선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재가 2권이잖아요. 기출문제지편에 전표 입력 100선, 100개의 문제 쭉 골라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합니다. 일단 강의는 그냥 순서대로만 쭉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회계 2급 배우신 분들은 이 4절의 1번 일반 전표 입력하는 예제가 몇 개더라? 10개인가 되는데 그 10개는 건너뛰고 메인 매출 전표부터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갑니다. 1번부터. 회사 코드는 지금 우리 계속 3300 주코아 상사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놓고 시작합시다. 열어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표 입력하는 걸 할 건데, 문제를 딱 보면 1월 11일 영업부 직원의 회식 대금. 자, 이제 회계 1급이다 보니까 요런 단어 영업부 직원,
영업부 또는 생산직 또는 뭐 공장, 뭐 제조부 이런 식의 표현. 왜 그런다고 했죠? 요것 잠시. 그래서 제조 분야, 영업 분야를 항상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부면은 비용일 때, 다른 건 똑같은데 비용일 때, 현금은 공장 거, 본사 거 상관없어요. 아, 공장 현금이든 본사 현금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데 비용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건 제조 원가가 되고 본사에서 발생하는 건 그냥 비용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은 여기 쓰나 여기 쓰나 같은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비용, 경비 지출할 때 공장 거냐 본사 거냐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서 영업부예요. 결론은 800번대 여기 답이 써 있죠. 문제에. 여기서는 분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일단 분계까지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다 전제하고 입력하는 것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직원의 회식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현금으로. 그래서 대변의 현금. 이전 설명 필요 없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복리, 후생비. 중요한 건 여기 800번대라는 거죠. 800번대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력하냐면 설명이 있지만 자, 따라하세요. 자, 날짜가 1월 11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보통 인터넷 할 때는 오른쪽에 이거 꺾기 이걸 딱 누르면 1월, 2월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월 이렇게 선택하시죠. 물론 여기도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배운 사람하고 똑같아. 에이, 다시 일반 전표 열고요. 자, 우리는 그럼 안 배운 사람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배운 사람 티를 내야지. 그래서 1월 칠 때도 01 찍으세요. 01 딱 1부터 9까지 숫자 앞에는 0을 붙인다는 걸 말씀드렸었지 않아요? 안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죠. 했을 건데 했어요. 날짜 적을 때 했어요. 01 그리고 11일을요. 그냥 11을 이렇게 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11을 안 치고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안 치고 밑에다가 10일 이렇게 쳐도 돼요. 요 두 가지 차이점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위에다 날짜를 적어 놓고 시작하는 거랑 밑에다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나 가까이. 일단 다시 여기다가 아까 한 걸로 할까? 11을 친 걸로 했어요. 자, 이제 문제 보니까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이잖아요. 분계할 때 차변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대변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상관없었지요. 대변부터 하나, 차변부터 하나 상관없이 분계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 입력은 어떻게 할까요? 차변부터 대변부터? 상관없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계를 했다고 치고 자, 그리고 분계할 때 왜 생기초 할 때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거 했었었죠. 기억나시죠? 그거 생각하면서 아, 현금 나갔네? 대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답을 보고 하지 마시고 문제만 딱 보고 영업부 회식대금, 복리후생비, 현금 줬다? 현금 나갔네? 그럼 답 보고 하지 말고 이 문제만 보고 현금 나갔어? 그럼 대변. 여기 구분에 커서가 딱 왔죠?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 구분을 입력하세요. 1. 출금 2. 입금 3. 차변 4. 대변 나머지 생략 1, 2, 3, 4 있죠. 3번이 차변 4번이 대변이죠. 다시 현금 나갔죠. 나가면 대변이죠. 대변이 4번이야. 그럼 여기다 대고 숫자를 4를 칩니다. 그럼 대변이라고 찍히죠. 4. 그리고 대변 현금이잖아요. 이때 현금 치면은 지금은 편하겠지만 101 치면은 더 좋겠죠. 또 말씀드려요. 연봉 1, 2천만 원 더 받는데 가려면 101 치는 거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냥 현금 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월급이 똑같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월급이 똑같아. 그럼 천천히 현금 치세요. 아셨죠? 그리고 거래처 여기는 넘어가세요.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넘어갈 때는 엔터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실무를 저랑 처음 하시는 분은 진짜 복 받은 줄 아시랬죠? 저거로 로또 1등은 아니라 로또 2등 정도는 된 거랬죠? 여기서 엔터 치는 사람과 방향키로 가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심지어 마우스 최악이야. 어쨌든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입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금액을 33만 원이잖아요. 330 플러스 엔터. 숫자로 읽어라. 콤마 단위로 입력해라. 공색에는 플러스 키 눌러라. 이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대변 입력했으니까 차변. 차변은 3번입니다. 차변은 3번입니다. 4번이 대변, 3번이 차변. 한 두세 번 하면 외워질 거예요. 그 차변에다가 복리후생비니까 복리 찍고 엔터 쳐보면 많이 나오죠. 500번대부터 시작해서 600, 700 어떻게인데 딴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500번대와 800번대 딱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500번대와 800번대
500번대는 제조원가, 800번대는 판관비라는 비용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디 갔니? 이거죠, 이거. 이거죠. 500번대와 800번대. 2급에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1급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영업부 직원이었잖아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800번대로 내려가는 방법은 방향키로 내려가고 엔터 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있었을 때 마우스로 800번대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복리라고 친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확인 엔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클릭하고 엔터를 딱 쳐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811 딱 치는 게 훨씬 좋겠죠. 그지요? 요 작은 차이가, 우선은 솔직히 저도 한글로 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며칠만 견디면서 적응하시면, 코드 외워서 하면 말 그대로 진짜 2, 3년 안에 남들보다 1, 2천 더 받을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대기업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기업 이런 데 목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산회계 배우는 사람 대부분은 일반 중소기업 내지는 세무사무소, 회계사무소 가실 목적이잖아요. 특히 세무사무소, 회계사무소는 능력급이 존재합니다. 다른 데는 호봉이 있어요. 호봉이 있어서 연차에 따라 호봉이 상승 이렇게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월급 올라가고 이런 체계인데, 세무사무소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되면 월급 더 받는 거고, 능력이 안 되면 계속 최저임금이야. 10년 지나도 최저임금 플러스 2만 원 더, 뭐 이거예요. 연봉 협상 없어. 5만 원 올려줄게. 이슬람 믿고 나가려면 나가, 이거예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붙잡죠. 그딴 데 가면 안 돼야. 얼마를 원하니?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맞춰줍니다. 그러려면 이런 거를 외워라. 나는 거기 안 갈게요. 아,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노노에 말씀드리지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대변 입력하고 차변은 금액 입력 안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했잖아요. 근데 K랩은 자동으로 뜹니다. 땡큐죠. 생유 그러죠. 근데 나중에 AT도 나중에 언젠가 하실 건데, AT에서는 자동으로 입력이 안 돼요.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대변과 차변, 대변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차변을 적고 대변을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여기 대변의 현금, 차변의 복리후생비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위에 입력한 내용이 밑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문제를 보니까 문제 해답을 이제 분계 다시 보고, 대변의 현금, 차변의 복리후생비잖아요. 현금이 나갔죠. 돈이 나가는 게 출금, 돈 들어오는 건 입금, 나가는 건 출금이죠. 그럼 위에 거 이거 안 했다고 치고, 지금까지 한 거 잊어버리시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위에 거 안 했어요. 돈 나갔으니까 출금이죠. 출금이 여기 번호 1번이죠. 1번 눌러봐요. 그럼 출금이라고 찍힙니다. 그러면 출금이라는 말 자체로 돈이 나간 것이다. 아, 그럼 분개하면 현금이 대변에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쪽이가? 저는 이쪽인데. 어쨌든 현금이 대변에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럼 굳이 현금을 쓸 필요 없지 않느냐? 생략합니다. 그럼 현금은 생략하고, 차변 과목인 811 복리후생비 방향키로 움직여서 33만 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끝이에요. 아까는 차변, 대변 두 줄 입력했죠. 근데 지금은 출금이라고만 딱 적고 차변 과목을 적어주면,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현금은 우리 손으로 입력한 적이 없는데 현금이 자동으로 찍히죠. 출금을 선택하시면 대변의 현금이, 여기 계정 과목은 여기 있고 여기 대변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현금이 대변에 찍혔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변, 대변을 다 적거나 출금을 적고 현금을 생략해서 적거나 결론은 똑같다. 시험에 나온다면 상관없다. 두 줄로 입력하나 한 줄로 입력하나 정답입니다. 아셨죠? 근데 저 수업할 때는 그냥 둘 다 입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문제만 나오고, 여긴 답이 써 있지만, 지금 설명하려고 써 있지만 시험 볼 때는 답이 안 써 있어요. 답이 안 써 있어. 문제만 나와요. 그러니까 분개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분개를 하는 거를 익숙해져야 되고 숙달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분개하듯이, 대변의 현금, 분개할 때 대변의 현금을 당연히 해야 되듯이 입력할 때도 대변의 현금을 쓰고 할 겁니다. 물론 현실로 나가면 여러분이 그냥 출금을 적거나 차대변 다 적거나 상관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두 개 적는 것보다는 하나로 적는 게 좀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출금 안 적고 그냥 차대변 적어도 사실 별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왜 그런지 나중에 뭐 일단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차대변 같이 입력하세요. 여러모로 좋아요. 자,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문제 2번 다음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제로 가면은 어디 갔니? 다음 문제로 가면은 2번. 자, 2월 6일이죠. 2월 6일 날. 아, 여기는 일부러 월을 계속 바꿨구나. 1월, 2월, 5월 막 바꿨구나. 근데 시험 볼 때는 1월 3일, 10일, 20일 이렇게 1월 달께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전표 입력할 때요. 아까 여기 날짜를 적었잖아요. 그럼 1월 거, 11일 거 다 적었어. 근데 다음 문제 보니까 1월 15일 거네. 그러면 15일 걸로 하려면 이 위로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럼 ESC를 살짝 누르면 위로 올라가죠. 그럼 15 이렇게 해서 15일자 입력해 줘야 돼.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ESC 살짝 눌러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보고 엔터 치면은 11일 거 입력했죠. 그 밑에다 바로 15일 바로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날짜를 적으면 그 날짜 것만 적혀. 다른 날짜는 못 적어. 근데 날짜를 안 적은 상태에서 엔터 치면 11일 적고 다 끝났으면 15일 적고 다 끝났으면 20일 적고 다 끝났으면 25일 적고 계속 적으면 돼. 그러니까 날짜를 치면은 그 날짜 것만. 근데 날짜를 안 치면 말 그대로 월 거잖아요. 1월 거. 1월 거에 날짜대로 그냥 쭉 찍히는 거예요. 1월 거 쭉.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지 받았을 때 1월 달께 여러 개 보인다. 그럼 날짜를 안 적고 밑에다가 그냥 1일 적고 5일 적고 8일 적고 10일 적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귀찮아. 날짜 적을래. 적어도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자, 이번에는 2월로 갑니다. ESC 누르고 02, 06. 자, 문제를 보니까 현금 150만 원을 보통 예금했다. 이것만 딱 보고, 물론 여기는 답이 써 있어요. 답이 써 있지만 답 보지 마시고 현금을 보통 예금했다. 그럼 현금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지요. 아직도 들어와요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주먹진 게 아니라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분계 연습하고 오셔야 돼요. 전표 입력의 기본은 분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분계할 줄 모르면 전표 입력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분들은 실기 다 드시고 이론하고 오셔야 돼. 만약에 현금을 보통 예금 시켰다. 이 분계가 안 돼. 그러면 접어요, 빨리. 실기 접어. 실기 접고 이론부터 하고 오세요. 그럼 돈 나갔죠. 그럼 대변이잖아요. 대변이 아까 4번이었죠. 밑에 보면 나옵니다. 4번입니다. 그리고 현금 101 찍습니다. 101 일단 따라가세요. 그리고 오른쪽 갈 때는 방향키,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 나중에 보세요. 금액은 150만 원. 1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차변 3번. 보통 예금 103 끝. 금액 자동으로 입력됐잖아요. 끝. 입력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분계가 입력이 됐습니다. 요렇게 지금 차변 대변 다 적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 문제 딱 보자마자 돈 나갔네? 그럼 나가면 돈 출금 아니야? 그럼 1번 출금 적고 그럼 출금이니까 현금은 대변이겠지? 당연하지. 그럼 생략하자. 그럼 차변 가면 보통 예금 그래 놓고 1500 플러스 엔트 이렇게만 딱 적으면 결론은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돈 나간 거 2개 해봤어요. 돈 나간 거 2개 해봤고 이제는 돈 들어오는 거 해야지. 돈 들어오는 거. 자, 이제 4월 18일. 저한테는 잊으면 안 되는 날, 큰일 나는 날. 4월 18일 붕붕카의 외상 매출금, 붕붕카의 외상값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뭐 분계 써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자, 이거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해서다 이것만 딱 보고 돈 들어왔네? 차변 현금, 그리고 대변 외상 매출금. 분계가 돼야 됩니다. 답 보고 하지 마시고 분계가 돼야 됩니다. 입력 어떻게 하냐? 자, 일단 4월로 가야죠. ESC 화살표 0418 그래 놓고 자, 돈 들어왔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차변이 몇 번이었죠? 3번. 차변이 3번. 여기다 현금 101 일단 따라 적어봐요. 그리고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인 다음에 얼마였지? 100만 원, 100만 원. 1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변 4번 외상 매출금이죠. 108 따라 적어봐요. 108 이렇게 몇 번만 따라서 입력해 보시면 외워집니다. 물론 나 외우는 거 싫어요. 그럼 그냥 외상 치고 엔터 치고 엔터 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빠꾸가 어느 나라 말이야. 아이씨. 돌아와요. 거래처 여기. 거래처에 커서 지금까지는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면 안 돼. 외상 매출금. 이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거래처가 여러 군데가 있어.
거래처가 여러 군데가 있어. 그럼 거래처가 여러 군데 있으면 제가 외상값 E 거래처에 받을 거, B 거래처에 받을 거, C 거래처에 받을 거, D 거래처에 받을 거 이걸 관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요. 그래서 반드시 채권 및 채무 계정에는 반드시 거래처명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써드렸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채권 및 채무 계정에 속하는 거를 이렇게 책에다가 신나게 써드렸죠. 외우세요. 채권 채무.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거래처 적어라. 대여금, 차입금, 장기, 단기 상관없이 대여금, 차입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그리고 괄호쳐 있는 가지급금, 가수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가로쳐 놓은 건 상황에 따라서 입력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부도음,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혹시 이 중에 한두 개 계정 과목은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대여금, 차입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그리고 부도음, 유동성 장기부채. 그 중간에 있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가지급금, 가수금. 어쨌든 이건 빨리 이건 한 두 번, 세 번, 10번 오늘 봤다가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또 보고 3일 뒤에 또 보고 5일 뒤에 또 보고. 중요한 건 얼른 외우세요. 일주일 내 외우세요.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적어라. 이게 시험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그러면 솔직히 분기는 맞았잖아요. 거래처만 빠뜨렸죠. 우리 시험은 관대하다. 우리 시험은 너무 관대합니다. 관대하기 때문에 일단 분계가 맞으면, 일단 위에 이 분계 있죠? 밑에 분계가 맞으면 일단은 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정해 줄게. 그 대신 우리 한 문제당 3점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처를 입력 안 했으면 한 점, 1점 깔게. 그럼 2점이에요. 부분 채점 해줍니다. 땡큐죠. 근데 실무에 나가서 거래처를 빠뜨렸다. 그럼 머리털 다, 좀, 그럼 참 고문이지. 그럼 큰일 나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해가지고 머리털 뽑으면 큰일 나는데, 진짜 이건 진짜 머리털 뽑힐 일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 거래처를 만약에 빠뜨리면 나중에 해서 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상값이 얼마인지 안 나와. 부장님 불러. 누구씨 저기 어디 외상값 받을 게 얼마지? 딱 보니까 없는데요? 저번에 외상으로 팔았잖아. 모르겠는데요? 날라오죠, 그죠? 날라옵니다. 큰일 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책상 날라오는데 요즘 그런 폭력이니까 때리지는 못하고 아마 욕도 안 돼. 그럼 좀 답답해 죽을게. 어떻게 하지 그럼?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시험 볼 때는 마이너스 1점. 분계만 맞으면 일단 맞는 걸로 인정해주고 마이너스 1점이지만 진짜 실무에서는 이 거래처 하나를 잘못 쓰거나 빠뜨리면 어마무시한 결과가 생깁니다. 정말로. 여기서 그냥 연습삼아 100만 원이지 실제로는 5,750만 원, 2억 5,700만 원 이래봐요. 근데 그걸 빠뜨렸어. 몰라. 문제가 생기죠. 아셨죠? 입력해야 됩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도 또 설명드립니다. 아까 거래처가 붕붕카였어요. 문제 여기 붕붕카라고 써 있잖아요. 붕붕카. 입력하는 방법 잘 들으세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또 강사들도 그런 사람 무지 많은데 무조건 F2번 눌러라. F2번 누르고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는 척하고 붕붕을 딱 쳐. 한 글자로 보였죠? 왜? 거래처가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거래처가 수백 개면 보통 두 글자 치는 게 보통이랬잖아요. 뭐 그랬다 치고 엔터. 자, 하나씩 설명드렸어요. F2번 누르는 방법. 됐죠? 이번에 지워볼게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잘 들어보세요. 그냥 붕붕 칩니다. 엔터. 어때요? 아까는 어떻게 했죠? 붕붕을 치긴 쳤는데 F2번 누르고 붕붕 쳤죠. 지금은 그냥 붕붕 쳤죠. 어떻게 하실래요? 붕붕 치는 게 낫죠. 그냥. 뭔 얘기인지. F2번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면 그냥 치는 게 낫잖아요.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이렇게 차이 난다니까요. F2번을 먼저 눌러야 될 때는 한 군데, 아까 거래처별 초기 2월 할 때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는 F2번 눌러야 돼. 근데 나머지는 안 눌러도 되는데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서도 F2번 누르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아까 만약에 108을 안 해오면 그냥 외상 치고 엔터 칠했죠.
근데 여기서도 F2번 눌러라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막 죽지 뭐. 그런 사람들은 F2번 누르세요. 무조건 눌러. 그냥 무조건. 그럼 무조건 누르면 있어 보이나 봐. 프로그램 딱 열리니까 여기도 눌러도 되고 여기도 딱 누르면 나오네. 부디 이게 전 시간에 보여드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엑셀 펴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나 똑같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고구마 300개가 아니고 고구마 3억 개는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아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상관없지. 지금도 모를게요. 쟤 뭔 소리 하는겨? 저 왜 저러는겨? 이런 사람도 있을게요, 진짜. 이게 그런 겁니다. 안 눌러도 되는 걸 쓸데없이 누르는 게, 만약에 여기서도 F2번, 여기서도 F2번, 여기서도 F2번, 안 누를 걸 3번이나 누른 사람들은 절대 남들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시험 볼 때는 마이너스 1점. 그러나 현실에서는 머리털 다 뽑힙니다. 잘립니다. 책상이 빠질 거예요.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되지만 돈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위에 거 안 했다고 치고 지우고 싶으면 앞에다 체크하고요. 삭제 F5번. 삭제. F5번을 누르면 삭제 이렇게 됩니다. 다시 안 했다고 치고 현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니까 입금이야, 입금. 입금이 2번이죠. 2번 치고 현금을 생략하고. 왜? 입금이라는 말 자체가 차변에 현금이 있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생략해버려.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매출금. F2번 누를 필요 없잖아요. 108 치면 끝날 걸 F2번 누르고 외상 치고 엔터 치면 F2번 누르고 이응, 오, 이, 시옷, 아, 이응, 엔터. 그리고 다시 엔터. 9번 누를 때 우리는 108 3번 누르고 끝났습니다. 9번 누를 거냐? 3번 우아하게 누를 거냐?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처도 F2번이 아니라 그냥 냅다. 그냥 냅다 붕붕 치고, 아이고, 붕붕 치고 엔터 치면 돼요. 아, 또 한 가지 있다. ESC 또 한 가지. 플러스키 누르고, 붕붕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거죠. 그냥 붕붕 치는 게 낫지. 냅다 치세요. 냅다 두 글자 치면 돼요. 냅다 치세요. 아셨지요? 그리고 방향키로 가서 얼마? 1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차변, 대변 적거나 입금을 적거나. 다시 차변에 현금 먼저 적고 그리고 엔터 치면 위에 줄이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위에 줄이 복사되는데 뭐 뜨냐? 그럼 상관없지만 이것도 쓸데없는, 안 해도 될 곳에 쓰는 건 지저분한 거죠. 안 쓰는 겁니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방향키로 갈 때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엔터 치면 복사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래, 이건 붕붕카 거래가 아니야. 다른 거래처야. 서해 아침이야. 그런데 붕붕카가 적혀. 그럼 지저분하고 나중에 욕 바가지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디 하라는 대로 따라 하시면 어디 가서든 욕을 덜 먹을 겁니다. 욕 안 먹는 게 아니라 욕을 적게. 남들 10번 먹을 거 우리는 한 번만 먹어. 욕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욕을 먹어줘야 돼. 외상매출금 그리고 냅다 붕붕 칠했죠. 이렇게 쳐주면 끝. 이렇게 입금으로 한 줄만 적거나 그 밑에 분계는 어차피 현금은 나오니까 차변 대변 다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어디 갔니? 5번이죠. 5월 17일로 바뀌었고 엔젤 상사에서 제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두었던 어음, 즉 받으러 음이죠. 받으러 음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럼 여기 답은 써있지만 답 보지 말고 어음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받으러 이게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는 분들은 지금 실기하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분계가 돼 있어야 실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날짜 5월 17일로 바꿉니다. ESC 화살표 0517 그리고 차변에 현금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01 그리고 화살표로 넘어가서 1000만 원이네. 1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 음 110 그리고 신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받으러 음도 채권이야. 거래처 입력해야 돼요. 엔젤 이런 제가 타자를 붙이네. 엔젤 엔터. 냅다 치는 거. 플러스키 누르고 쳐도 되고 F2번 눌러도 되지만 그냥 냅다 치는 게 제일 빠르죠. 한 번이라도 적게 누르는 게 훨씬 더 낫죠. 끝.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다 적어도 되고 차변에 현금일 경우, 전액 현금 거래일 경우 입금. 2번이죠. 입금. 그래놓고 대변 과목인 받으러. 그리고 엔터 이렇게 치면 엔젤 상사 복사가 됐죠. 그럼 이거 입력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 거래처 코드가 빠지면 거래처 입력 안 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엔젤 상사라고 아까 같은 경우 이런 거 이렇게 된 경우 엔젤 상사가 입력된 걸로 보이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건 한글이 아니라 이 숫자죠. 십진법 이진수인가? 이진법인가? 어쨌든 컴퓨터는 숫자를 인식하는 거지 글자를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코드 아까 엔젤 그냥 쳐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면 입금이라고 적는 순간 차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찍힙니다. 차대변 적으나 입금 적으나 분계는 똑같다. 시험 볼 때도 어떤 걸로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끝. 됐죠? 그 다음에 6월이죠. 이제 다음 문제. 거래처. 어느 데 쓴다고요? 채권이나 채무.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방탄전자에서 어디서 들어봤죠?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 대금, 외상 매입금 3개월 만기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그럼 외상 매입금은 없어지고 지급어음이 생기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여러분은 거꾸로니까 여기 외상 매입금, 여기 지급어음인가? 어쨌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답은 써 있지만 시험 볼 때는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문제만 나오지. 시험 볼 때는 문제만 나와요. 따라서 6월로 가야죠. ESC 화살표 0618인가? 그리고 외상 매입금 갚으려고 했으니까 차변에 251 외상 매입금. 방탄 진슈가 있었죠. 이런 친구가. 거래처를 적어야 돼. 어느 때? 앞에 있는 계정 과목이 채권이나 채무일 때는 반드시 거래처명을 적어라. 시험 볼 때는 감점이면 끝이지만 실무에서는 머리털 다 뽑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금액은 250만 원, 25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대변에 어음 발행한 거 지급어음. 여기도 거래처 걸어야지요. 방탄을 또 쳐도 되지만 눈에 501번 보여요? 앞에 있는 0은 생략하고 501번이면 501 엔터 치면 끝나요. 물론 그냥 여기다 대고 아까 하던 것처럼 방탄 적고 엔터 치고 엔터 쳐도 됩니다. 끝. 이건 생략할 수가 없죠. 전액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는 입금 출금 적어도 되지만 차대변 다 적어야 되면 그냥 다 적어야 돼요. 그냥 끝. 이것도 역시 대변부터 적거나 차변부터 적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넘어갈까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7월 7일. 잘 보세요. 공장 어쩌고 저쩌고 주유대금. 공장 트럭의 주유대금을 수표 발행했대요. 공장이 나오는 이유. 앞에서 했었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건 500번대, 영업부 분사에서 발생하는 건 800번대. 그거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 다 보지 말고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아서 자 일단 날짜를 어디 갔니? 7월 7일 ESC 화살표 0707. 그래서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102. 그리고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여서 50만 원. 그리고 사변이 차량 유지비인데 차량 치고 엔터 딱 치면 차량 운반구부터 시작해서 500번대 차량 유지비와 800번대 차량 유지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공장 거니까 500번대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내려오고 엔터 치면 되는 거죠. 됐죠? 거래처 입력은 필요 없죠. 거래처는 어느 때? 계정 과목이 채권이나 채무에 해당될 때는 거래처를 적어라. 근데 시험 볼 때요. 여기다 거래처를 걸었어. 어디가 없네. 무슨 주유소? S-오일이라고 쳐 만약에. S-오일 걸었어. 이거는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건 지 시간 버리는 거지 상관없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상관.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쓸데없는 짓. 이것도 욕먹을지 몰라요. 뭐하러 걸었냐? 이렇게. 쓸데없는 데 거는 건 안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 건 채권 채무. 아까 그 표에 적어드린 거, 여러분 교재에 적어드린 표에 있는 게 그 250개가 되는 게 아니죠. 예? 대여금, 차입금, 외상매출, 외상매입, 받으러금,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까지 하면 10세트인가? 10개? 거기에다 가지급금, 가수금, 또 뭐 있지?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부도금과 유동성 장기부채. 다 합치면 몇 개예요? 몇 개였지? 18줄이지? 16개. 밥만 먹으면 5분이면 외워요. 거기에만 거래처를 걸면 돼요. 딴 데 필요 없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다음은 8월 15일 여기 보이네. 8월 15일 나바라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중에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외상. 원재료 샀고 일부는 현금, 나머지 외상입니다. 그죠? 밑에 다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날짜 8월 15일 ESC 화살표 0815. 자, 원재료 사왔어. 회계 2급에서는 상품을 사오지만 1급부터는 원재료 사옵니다. 원재료.
원제 치고 엔터입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간 다음에 800. 그리고 대변에 현금 줬죠. 101 현금. 그리고 방향키로 가서 금액을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위에 줄도 대변이고 밑에도 대변 칠 거면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4번 안 해도 돼요. 4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외상매입금 251. 거래처 거래하죠. 나바르라. 이거 한영키가 눌려 있었네. 나바르라 이렇게 입력하면 끝. 그래서 그럼 차액은 자동으로 뜹니다. 차액은 자동으로 떠요. 밑에 분계 차변 대변 입력이 돼 있죠. 위에다가만 입력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끝. 지우고 싶으면 요거 체크하고 삭제 F5번 삭제 누르면 지워집니다. 연습은 지웠다 또 연습 아니 요 밑에다 새로 입력해도 되죠. 아니면 지우고 새로 입력. 앞에 거 다 지운 다음에 새로 입력해 보세요. 다음 문제. 뭐 8번 이거 다 비슷해요. 날짜만 계속 바뀌어요. 10월 5일이고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218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답니다. 어떤 자도 배당금 받고 싶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 받는 거잖아요. 자, 보통예금 돈이 들어왔시오. 자, 날짜부터 바꿉니다. 날짜부터 10월 1005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 보통예금 103 방향키로 간 다음에 2180 그리고 대변에 이자 받았으면 이자 수익, 배당 받았으면 배당금 수익. 계정 과목을 안 배운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겠죠. 제일 좋은 건 이론 다 끝내고 오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갑니다. 거래처는 거는 게 아니에요. 거래처는 어느 때? 채권, 채무. 어느 때? 대답 안 하시죠. 그럼 나중에 뒤처지는 거야. 자꾸 틀려도 대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 놀래고 특히 도서관에서 막 그러지 마시고 참 실기는 도서관에서 하면 안 되죠. 실기는 컴퓨터 앞에서 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는 11월 24일 여기 있네. 오세정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 받으러 음이죠. 받으러 음을 은행에서 할인. 할인 받았대. 어음 할인을 안 배우신 분, 회계이급 건너뛰신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배웠으면 아시겠죠. 그 할인율을 뺀 나머지는 당좌예금 들어왔다. 매각거래다 그랬죠. 답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날짜 11월 ESC 화살표 1124. 어음을 할인했어. 어음을 넘겨주고 돈 땡긴 거죠. 대변에 받으러 음 110번. 거래처가 세정이었죠. 세정. 거래처 빠뜨리면 안 됩니다.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라. 받으러 음 채권. 그러면은 거래처 꼭 기억하시고 금액이 어디 갔대요?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왔죠. 근데 아직 할인료 까고 들어갔구나. 이때 할인율을 매출 어머나 매출 그러다 간 게 너무 많아. 그럼 이럴 때는 눈치껏 한 글자를 더 쳐. 매출만 치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찾기 어렵잖아요. 한 글자를 더 쳐. 보통은 두 글자를 끝나지만 이렇게 찾기 어렵거나 뭐 문제가 있을 때 있어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럴 때는 한 글자를 잽싸게 더 치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가랬죠. 엔터 치면 오세정이 복사돼. 뭐 복사돼도 누가 때리진 않겠지만 욕은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얼마죠? 25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당좌예금했다 102 적으면 끝납니다. 순서는 상관없댔죠. 차변부터 적거나 대변부터 적거나 그리고 당좌예금부터 적거나 매출 채권 처분 손실부터 적거나 상관없는데 제가 왜 이거부터 적었냐 하면 475호가 문제에는 안 써 있잖아요. 문제에는 500만 원과 25만 원 써 있죠. 그럼 500과 25가 적히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뜨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기로 500만 원 빼기 25만 원 하면 475만 원이다. 암산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계산기 누르면 그만큼 시간이 더 잡아먹죠.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적은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뜨니까. 어쨌든 순서는 상관없다. 대변부터 차변부터 아무 상관없다. 분계만 맞으면 된다. 차변 대변 차변 적어도 상관없다. 아셨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10번이 마지막인가? 그러네. 일반 전표는 10번이 마지막인데 회계 2급한 회계 2급한 사람도 이건 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듣지 말라고 괜히 했네. 500번 때 800번 때는 들어야 되는데 죄송해라. 불러오세요. 얼른 불러오세요. 자, 12월 25일 날 직원 급여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종업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됐대요. 급여입니다. 근데 여기 김코파는 영업부 직원이고 사무실에 앉아서 코 파고 있나 봐 맨날. 생산부 직원은 정수리는 생산부 직원. 중요한 건 500번대와 800번대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해답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변 과목이 달라요. 사무직원은 급여라고 하고 생산직원은 임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구분해야 돼요.
요거 보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세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등등 차감 개 있죠. 요거 떼고 줬잖아요. 세금 떼고 주는 건 254 예수금. 이거는 뭐 회계이급 배운 사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 입력합시다. 급여 합계가 350. 급여는 150. 임금은 200입니다. 자, 날짜 12월 25일로 바꿉니다. 120 차변에 801 급여부터 금액이 150이었죠. 그리고 또 차변에 임금 500번대 500번대 200. 그리고 대변에 세금 떼는 거 254.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이런 거 떼는 걸 다 한꺼번에, 우리 실무에서는 예수금 하나입니다. 한꺼번에 차감계가 얼마예요? 203 플러스 엔터. 그리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줬으니까 103 그러면은 차액은 자동으로 뜹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차변대변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차변대변 적어도 상관없고, 차차 대대 적어도 상관없고, 대대 차차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일반준표를 혹시 처음 들었다 그런 분들은 얼른 처음부터 다시 1월 며칠이었지? 1월 1일, 11일인가 그때부터 다시 돌아오면서 입력 다시 한번 쫙 해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답 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보고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게, 문제 보고 그냥 입력할 정도로. 그리고 원래는 일반전표 입력 연습을 더 하고 싶으면 우리 기출문제편에 가면은 전표 입력 100선이 있어요. 물론 이거 강의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교재는 원래 메인 매출 전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걸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갈 건데, 여러분 그 일반 전표 입력을 더 하고 싶다. 그리고 회계 1급 진도가 얼추 끝났다.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끝냈어야 돼. 그런 분들은 문제편에 보면 일반 전표 입력 100선, 그러니까 일반 전표 100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메인 매출 전표 끝나고 나중에 그 기초 정보 쪽에 설명 다 끝나고 나면 그 100개 문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다 풀어드릴 건데 그냥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미리 해보셔도 돼요. 대신 답 보고 외우지 말고, 이 습관이 잘못 들으면 진짜 골치 아파요. 지금 저하고 처음 하시는 분은 복 받은 걸로 아시랬죠. 정말로 진짜.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대로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습관을 잘 들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오신 분, 아무 때나 F2번 누르고 배우고 오신 분, 이런 분이 문제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또 고쳐주면 다행인데 습관을 한번 딱 들으면 못 고치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럼 그런 분들은 실무에 나가도 많이 좀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디 웬만하면 습관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프로그램 기능을 숙달시키면 어디 나가서 요건 남들보다 이만큼, 월급은 이만큼 이게 될 거예요. 아셨죠? 욕먹는 건 이렇게 되고 월급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진짜로.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실기를 처음 하시는 분은 복 받은 줄 아시고 그대로 열심히,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계정 과목 코드 자주 쓰는 거 10개 외우시고, 그리고 채권 및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명 적어라. 거래처명 언제 적어라? 채권 및 채무일 때. 말을 하셔야 된가요? 말을 하셔야 돼요. 현금이 코드가 몇 번이죠? 101. 자주 좀 외워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싹 지우고 새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그냥 날짜 바꿔가면서, 날짜를 꼭 그 날짜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임의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돼요. 임의로 바꿔가면서 센스껏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문제 보고 바로 입력할 수 있게 숙달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원래는 메인 매출 전표 듣기 전에, 지금 저는 강의는 바로 진행할 거지만 나중에 강의 목록이 뜨잖아요. 그 메인 매출 전표 가기 전에 일반 전표 뒤에 100선 따로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그 목록 보시고 일반 전표 100선 그 강의로 듣고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회계이급 하신 분들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기능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상관없고 바로 메인 매출 전표 들으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공부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강의실 목록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